내가 벌써 두바이 온 지도 3년 차인데 사업하고 뭐 하느라 진짜 바빠가지고 뭐 유튜브도 많이 못 올리고, 내가 유튜브 올린 것도 만들어 놓은 거 거의 한 2년 만에 올리고 그랬는데, 요새 두바이가 엄청 많이 뜨나 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연락 오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정작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온라인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너무 편향적이고 내가 실제로 여기서 느끼는 것과 온라인에서 알려져 있는 정보들 너무 달라. 대부분 그냥 사람들 두바이 하면 두바이는 뭐 석유나는 나라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그런 정도? 근데 내가 3년째 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딥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한국과 두바이 딱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서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 그래서 두바이랑 한국이랑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두바이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완전 정체기지. 왜 그럴까? 이거를 내가 계속 생각을 하거든. 왜 두바이는 굉장히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두바이보다 훨씬 더 인재들도 많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 훨씬 더 잘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정체고 오히려 퇴행한다는 느낌일까? 이제 알겠어. 일단 두바이는 유도리가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커. 일단 두바이는 진짜 뭐 유도리가 없어. 내가 자주 가는 건물이나 공공기관인데 내가 그 시큐리티 알아, 보안 직원 아는데 내가 깜빡 잊고 출입증 안 가져왔어. 못 들어가. 이 유도리가 없는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빡치지 솔직히. 근데 한국에서 뭐 또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약간 이런 문화도 있고 막 하잖아. 처음에는 이거 너무 불편하고 진짜 빡칠 때도 있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빡쳤던 이 신호들이 사실은 도시의 안정성에 대한 신호였던 거야. 쉽게 말해서 규정이 아래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서 쇼핑몰이나 큰 건물들 가면은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 내가 화장실 가가지고 용변 보고 나왔는데 바로 들어가서 또 바로 닦고 있고 그러잖아. 유도리 필 수 있잖아.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돼. 다 핸드폰하고 막 그러고 있을 거야.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이 더운 여름에 막 그 팔 보호대, 다리 보호대, 뭐 헬멧, 안전장구 완전히 풀로 장착하고 뭐 실내 들어갈 때도 안 벗고 FM대로 하잖아. 유도리가 없다고 애초에. 한국인 기준에서는 유도리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융통성 없고 막 이런 걸로 느껴질 수 있는데, 만든 사람부터 이걸 실행하는 사람의 그 말단 단계까지 이게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 이 중간 단계에 그 어느 유도리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한국은 예외라는 게 있잖아. 예외를 사람들이 만들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예외가 많으면 어떤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리스크가 존재해.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면, 규칙은 지켜야 규칙이라는 건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규칙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러면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게 가격에 반영되는 거지. 이걸 부동산에서 대입을 해볼게. 부동산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혹은 위에서 정한 정책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뭐 문제가 있거나 이 정책 자체가 바뀐다. 이거 자체가 변동성이잖아. 그 변동성에는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그 버블인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정책과 규정, 어떤 이런 것들의 집합체로 움직여가지고 자산의 가치들이 결정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움직이는 하나의 덩어리인 자산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책의 변동성이라든지 중간에 헤쳐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큰 거야. 근데 두바이는 너무나 다르게도 유도리가 없는 이런 문화 자체가 부동산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야. 어디까지나 이건 나의 의견이야, 이건. 어찌됐든 나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정의 오차가 커지면 운영의 오차는 더 커져. 반대로 운영의 오차가 줄어들면 불확실성은 더 감소한다는 얘기지.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는 거는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럼 요 타이밍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 두바이는 왕정이잖아. 이건 뭐 독재보다 더한 거잖아. 이건 뭐 단기적인 권력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권력이잖아. 이거는 당연히 이게 엄청난 큰 차이점이 있어. 한국이랑 다른 거.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왕정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대로 된 리더십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지. 두바이 왕은 하나의 그냥 기업 총수 같아. 두바이를 어떤 나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엄청 거대한 그냥 기업 같아. 리더십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행력까지 뒷받침된다는 거야. 실행하려고 하는 이 계획 자체를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게 때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잖아. 아무리 왕정이라도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품어. 어떻게 품냐? 비전을 제시하고 실패를 겪더라도 여기서 이제 왕정의 장점이 나오지. 일단 밀어붙여. 실패하더라도 일단 묵살하고 가는 거야. 실패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완전히 아예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잖아. 그래서 실패를 겪고 성공이라는 걸 했어. 근데 이 목표 자체가 워낙 컸다 보니까 이 성공의 사이즈가 완전 다른 거지. 그러면은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대했던 만큼
신뢰가 더 크게 이제 돌아오는 거야. 완전한 신뢰가 돼버리는 거지. 항상 어떤 계획을 발표하면은 요거를 지켜왔어. 중간에 실패할 수 있어. 뭐 안 지켜질 수 있어. 근데 기조가 항상 유지돼. 항상 가려고 했었던 방향 자체를 틀지는 않아. 요게 한국이랑 엄청 큰 차이점이 있어. 한국에서는 정책 뭐 수정하는 게 아니라 틀어버리지. 아니면 아예 바뀌어버려.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 커. 내가 한국에서 사업 실패하고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진짜 힘들었던 건 내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인정했던 게 진짜 힘들었어. 뭐 정부 정책이나 계획 잘못 세울 수 있어. 근데 일관성이 있으면 대비를 할 수 있거든, 사람이. 근데 이걸 중간에 뒤집는다? 바꾼다? 이건 완전 다른 문제야. 근데 세금은 규정대로 내래. 왜냐면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맞지, 세금 내야지. 근데 두바이에서는 세금 안 내는데 길거리 청소 우리 집보다 깨끗하고 내가 이용하는 화장실 변기까지 그냥 들어와서 뭐 닦고 있고, 세금 안 냈는데 도시 정비가 되고 있고 도시가 발전을 하고 있어. 근데 한국은 정책도 엉망, 정책을 바꾸는 건 더 엉망. 근데 세금은 또 과도하게 매기고 이중으로 매기고 진짜 할 말 하안.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 코로나 때 사업이 진짜 힘들었거든. 회사 매출은 안 나오는데 직원들 급여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대출 받으러 막 은행 가보면은 받다가 이제 대출도 막히고. 그래서 내가 정부기관을 많이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랬어. 근데 내가 그때 들었던 대답이 뭐였냐면, 국가 재난 사태는 맞지만 사업은 네가 하는 거고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너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니까 정부는 너를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정작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국가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이 느낌을 딱 받아버리니까 갑자기 세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갖고 있었던 세금에 대한 내 철학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두바이에 와서는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는데도 내가 누리는 거는 그냥 자국민보다 더해. 여기서 사업하면서 받았던 혜택이나 외국인인데 내가 받았던 혜택들, 이런 거를 나열하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혜택은 오케이, 그렇다 쳐. 근데 정책의 일관성이 있잖아. 정부가 뭘 하겠다, 시간이 걸려도 해. 그러면은 나는 이것만 믿고 사업을 하면 돼.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 엄청난 거야. 두바이 뭐 20년 단위의 계획을 하지. 2033년까지 지금 현재 경제 수준을 2배로 늘리겠다. 마스 2117인가? 화성에 가는 그런 계획도 있어.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 굉장히 뒷받침되고 있고 되게 탄탄하게 많은 것들이 준비돼.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머무를 이유를 주는 거지. 아주 단적인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두바이는 74%가 40살 이하야. 국민의 한 4분의 3이 그냥 젊은 사람인 건데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 경제 활동을 하잖아. 인구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인구의 질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나는 요게 부동산 시장을 받치는 잠재적 에너지, 체력이라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그게 내가 두바이에서 계속 부동산을 보고 여기에 성장하는 잠재력을 계속 기대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 막상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가슴 한편이 좀 허전하네. 근데 바람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리더십이나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비전이 좀 생기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